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255만 명, 사망자는 17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점차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이 책임론에 대해서 일축을 했는데요. 오늘도 황정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나눠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도 중국 정부에 비판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중국 책임론을 가장 적극 제기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들어왔다면서 아예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러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후에 세계보건기구 등이 인종차별 등이 우려된다면서 중국 바이러스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자 발원지를 중국과 연관 짓는 일은 삼가기로 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중국발 바이러스라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실까요? It's racist. It's not racist at all. No, not at all.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It comes from China.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이 잘 대처했다고 말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비판을 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숨기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면서 기원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리스 존슨 총리를 대신하고 있는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넘어가서 수조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미 법률 회사인 범한 로 그룹이 지난달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소송장을 냈습니다. 취지는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을 알면서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소송 규모는 약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7,3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언론에 보도된 소송 내용 취합해서 정리해드리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거물 변호사인 로버트 이글렛은 중국이 코로나19 주요 통계를 숨겼다면서 네바다주에 소송을 냈고요. 미국 내 보수단체인 프리덤 워치는 중국이 생화학무기 제조 과정에서 코로나19를 유출했다면서 텍사스주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네, 이 미국 외에도 인도 변호사협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20조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G7 국가들도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각종 손해를 입었다면서 우한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중국 정부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에 대해서 법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 예일대 스티븐 카터 법학 교수는 외국 주권 면책 특권법을 언급을 하면서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소송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의 한 정치학 교수는 이에 대해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중국을 비난하려는 상징적인 시도다, 정치적 책략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소를 제기한 법무그룹은 미국 시민권자가 죽음이나 고문 등에 처했을 때 테러 국가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들었는데요. 예.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아예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 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이 책임론을 거론하는 건 자국 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려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네요. 자신들도 피해자라면서 반박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중국 당국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其他国家一样，都受到了病毒的攻击，是受害者，不是加害者，更不是病毒的同谋。 네, 그러면서 전염병 위협 앞에선 국제사회가 서로 비난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단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2009년 신종플루 때 미국에 배상을 요구하거나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있었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미국의 세계적인 입지도 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네. 미국이 누적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너무 국내 상황이 바쁘다 보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좀 신경을 덜 써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중남미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미주의 큰 형님격인 미국이 자국 위기 해결에 바쁘다 보니까 의료 장비 수출을 막고 또 중남미 빈곤국을 도울 세계보건기구 자금 지원도 중단을 한 상태죠.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중남미에서도 마스크 외교를 벌이면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각국 역시 국적기를 동원해서 앞다퉈 중국산 의료 장비를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중국은 경제 사정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진단 키트를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멕시코 외교장관이 트위터에 감사의 글을 올리거나 베네수엘라 부통령도 중국의 공업당 굵기를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악이 행보를 보여온 브라질 대통령도 중국산 의료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여기서도 엿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방 정부가 타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한국산 진단 키트를 구매한 메릴랜드 주지사와 트럼프 간 공방입니다. 한국계 부인을 둬서 한국 사위로 불리는 이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검사 50만 회 분량의 진단 키트를 한국에서 공수하는 데 성공한 걸로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자 호건 주지사가 다시 대통령이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주지사들이 책임이 있다, 그들이 완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한 건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Quietly working for a number of weeks on a confidential project called Operation Enduring Friendship. So could have saved a lot of money, but that's okay. No, I don't think he needed to go to South Korea. 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 역량 확충은 두 정부의 몫이라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왜 비난을 들어야 하느냐라며 반발한 셈입니다. 또 검사 능력 확보 문제를 놓고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충돌을 벌였는데요. 연방정부 도움 없이 검사할 수 없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들의 검사 능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불평은 그만하라라고 쏘아붙이기도 한 겁니다. 현재 미국 내에선 마스크 확보를 둘러싸고 미 연방정부 또 주정부, 각 도시와 병원 간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각국 정상들의 지지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지지율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먼저 프랑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당선 이후에 그 지지부진한 국정 지지율을 보여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으로 50%를 넘는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유럽 내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 역시 71%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메르켈 총리도 79% 가까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또 일찍 봉쇄 조치에 내렸다가 부분적 정상화를 모색하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지율 상승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총리도 지지율은 30%포인트 이상 오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3월 세계적 대유행이 선포된 직후에 2%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아베 총리와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 같은 경우는 언제든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동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